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식대 등의 각종 수당을 월 근무일수 충족 시 전액 지급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통상임금에서 제외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명절이나 학위휴가비 그리고 또 지급일 당시에만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한다. 이런 경우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짝수달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지급일 당시에만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성격이라면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오니까 아래처럼 이제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기본급이 300만 원이고 정기상여금은 기본급의 200%, 명절상여금은 기본급의 100% 해서 어 1년에 받는 상여금이 총 900만 원이에요. 1년에 받는 총 상여금이 900만 원이고 그 매월 10대 20만 원과 만원수당 20만 원. 뭐 사실 여기서 15일 이상 출근이라는 조건이 어 입사일 퇴사일은 못 채울 수 있더라도 계속 다니면은 회사를 뭐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 출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빠지고 싶다고 해서 학교처럼 빠지고 싶다고 해서 빠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식대나 만근수당은 다 받는 조건이 충족이 돼요. 근데 단지 이 월 15일 이상 출근 또는 월 개근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라도 뭐 못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전액 미지급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이걸 통상임금에서 제외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이 한 달에는 기본적으로 340만 원을 받고 1년 동안 상여금을 900만 원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들이 다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되고 이 기본급 300만 원으로만 통상임금을 산정을 해야 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상시급이 300만 원 나누기 200구를 했을 때 14,354원 이것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이랑 연체휴가수당 등을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좀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에 약간 이제 판결이 조금 하급심에서 판결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 일단은 크게 이제 내용이 나온 게 어, 이번 24년 판결에서 나온 주제 쟁점이 되었던 게 이제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이나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서 일단은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은 웬만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부정되었습니다. 즉, 일할 계산하는 그런 사정이 없는 한 고정성 결여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판결의 하급심에서도 하나는 이제 현대자동차 이 사례가 현대자동차 사례였는데 현대자동차도 하급심에서는 다 통상임금을 부정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대법원에서 변경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여기 판결에서도 실제로도 어, 기준 근로기간에 15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15일 이상 근로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어서 이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조건으로 좀 보고 있었고, 이제 특정 시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이거는 이제 좀 입장이 많이 판결이 좀 세 가지로 크게 갈려졌습니다. 좀 약간 이제 2013년 판결이 나온 이후에 그 근방에 있었던 판결은 고정성이 결여돼서 통상임금을 부정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였어요. 한번 읽어보면 특정 시점 재직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재직하는 사람에게 모두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뭐 소정근로에 대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며 그래서 지급 조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된 것이다. 이런 판결이 일단 2013년 이후 초기에는 좀 이런 이런 그 스탠스로 판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견해가 있었고 이제 일부 하급심에서는 이제 그런 비판을 좀 반영을 해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2018년 12월에 있었던 그 사업장의 이제 세아베스틸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판결인데 여기서는 재직자 조건인을 자체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재직자거 조건 부과해서 지급을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하는 것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판례 자체도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고정성이라는 것을 뭐 부정하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고정성을 이제 부정하기보다는 상여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는데 단지 지급일 시점에서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조건을 이 조건을 유효하다고 봐야 될까? 그거를 파고들어서 이 재직자 조건을 두는 것 자체가 무효다. 이거는 재직자 조건이 무효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지급을 해야 되는 상여금을 다 퇴직한 사람들에게도 지급을 해야 되고 뭐 통상임금의 임으로 봐야 된다. 이런 스탠스의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도 이제 전원합의체에 대법원에 회부돼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뭐 다른 판결이 나왔는데 아무튼 재직자 조건이 무효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스탠스의 판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재직자 조건을 두는 것 자체는 유효한데 그래도 고정성은 인정이 된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회사와 근로자가 상여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정해놨어요. 어, 기본급의 800%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줄 것이다. 그런 이미 근로하는 거에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800%를 지급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직이라는 조건의 성취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된다라는 판결도 있어서 이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왔습니다. 이제 초기에는 고정성이 결여돼서 통상임금을 부정하는 입장, 두 번째는 재직자 조건 자체가 무효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입장,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재직자 조건은 뭐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정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이런 스탠스의 판결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